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차세대 엑시노스, 애플의 괴물 M1 정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엑시노스죠. 이 차세대 엑시노스가 애플의 M1을 겨냥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프로세서 시장이 격전장이 되어가고 있죠. 특별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CPU, 컴퓨터의 두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CPU가 포함된 시장을 지금 프로세서 시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노트북의 프로세스가 지금 격전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를 통해서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노트북에 최적화된 칩을 원하는 제조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인텔, 퀄컴, 그리고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격전장으로 지금 부각이 되어가고 있죠. 이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 노트북에서는 이 엑시노스를 활용한 지금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 대열에 합류할 계획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애플의 M1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들이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퀄컴도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퀄컴도 들어오고 지금 애플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x86 기반의 프로세스에 대항하는 ARM 기관의 반격인데, 지금 애플과 퀄컴 등이 지금 ARM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 노트북 프로세스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지금 노트북용 칩 M1을 지난해 11월 달에 공개를 했죠. M1과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탑재가 되어서 데이터의 연산, 통신, 저장하는 기간을 수행하는 통합 SoC 칩입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품은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죠. 이 칩의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영국의 ARM의 아키텍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ARM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 전력 소비량이 작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마트폰 프로세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퀄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만들고 있는 기린 프로세스도 다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도 다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일보해서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PC나 노트북 프로세서에 진일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애플은 ARM 기반의 칩의 단점을 일정 수준 보완한 M1 칩을 지금 개발을 하면서 맥북과 5세대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PC, 노트북, 태블릿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사에. 유저들 사이에서는 인텔 프로세스를 탑재했던 과거 맥북보다는 낫다라는 평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퀄컴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퀄컴과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CX를 통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퀄컴은 간판 노트북 칩셋을 2018년도에 공개했어요. 공개한 내용은 스냅드래곤 8CX입니다. 7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요. 역시 TSMC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제품 역시 M1처럼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한 SoC, 시스템 온 칩입니다. 5 이동통신을 지원을 하고요. 2020년대에 출시된 2세대 8CX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노트북인 갤럭시 북 S 등에 탑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의 M1 칩의 자극을 받은 퀄컴은 현재 3세대 8CX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 왜 지금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러한 프로세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노트북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노트북 판매량은 1억 7,300만 대. 이는 2019년도 대비 9%나 늘었고 2011년도 이후 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거죠. 올해는 1억 7,500만 대, 작년보다도 200만 대가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1억 7,700만 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는 코로나를 통해서 홈 이코노미의 확산이 늘어나면서 내년까지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지금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노트북 수요가 커지는 만큼 프로세스의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현재 노트북 제조사들은 좀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원하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M1 칩이나 지금 ARM에 기반으로 하는 M1 칩이나 8CX 칩을 탑재한 노트북들은 인텔 칩을 넣은 제품보다 배터리 수명이 더 오래가요. 그리고 두께가 더 얇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인텔의 CPU나 GPU 등을 칩에 탑재를 해서 보면 CPU 따로, GPU 따로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 원칩이기 때문에 GPU와 CPU를 한꺼번에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구동 속도도 빨라지고 이 칩이 지금 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의 M1이나 퀄컴의 8CX 같은 경우는 CPU나 GPU 등을 한때 모은 원칩을 구현함으로써 인텔 프로세서의 단점을 보완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애플은 여기에 더해서 제품 생태계 통합을 위해 M1 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자체 개발 반도체 칩을 활용을 해서 애플 기기 간의 호환성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삼성도 이 시장에 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CPU와 같은 경우는 ARM의 CPU를 사용하고 GPU는 AMD의 GPU를 아울러서 지금 엑시노스를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올 하반기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엑시노스 프로세서 엑시노스 2200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 칩은 엑시노스의 단점으로 꼽혔던 그래픽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AMD와 협업을 해서 개발한 GPU를 적용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최근 ARM 기반의 프로세스가 노트북에 탑재되는 사례가 늘면서 삼성전자도 엑시노스가 탑재된 노트북이 지금 곧 출시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엑시노스는 인텔 칩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작고 그리고 5나노 미세 공정의 장점을 활용해서 성능도 향상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엑시노스의 노트북 탑재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노트북을 담당하는 무선사업부도 하반기 출시 제품에 자사의 엑시노스 칩의 적용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노트북에 엑시노스 칩을 탑재하는 것은 2013년 엑시노스 5 옥타 이후에 8년 만에 일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인텔은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래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현재 ARM 기반의 프로세스의 단점을 부각에 활용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RM의 기반 프로세스를 탑재한 노트북이 가볍고 오래 가긴 하지만 성능 자체는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맥북에서도 일부 최신 제품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없다는 단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인텔도 맥북에 USB 포트 미지원, 그리고 터치스크린 부재 등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인텔 칩과 M1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엑시노스 2200을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일부 최신 제품에 대해서 구동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그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AMD의 그래픽 프로세스인 GPU를 적용을 하면 어느 정도 제가 해결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완벽한 조합이죠. GPU도 굉장히 뛰어난 GPU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CPU와 같은 경우도 ARM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습니다. 제품의 무게가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래픽 지원도 빵빵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엑시노스 2200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노스 2200이 결국은 스마트폰과 그리고 노트북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좋은 프로세스가 이번에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